네, 그래서 해보셨나요?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그렸던 것처럼 뭔가 조금 구조적인 생각이 필요해요. 뭐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그런 거죠. 자, 지금 요 이벤트 핸들러는 여기, 그렇죠? 요 버튼을 눌렀을 때의 동작을 뭘 해야 되냐를 구현하는 함수고요. 그 시점에서 얘는 라스트 넘버에 저장이 되어 있겠죠. 얘는 selected 오퍼레이터에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는 시점에 N2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을까요? 자, 사용자가 1, 2, 3 누르고 곱하기 누르고 다음에 다시 여기 써놓을까요? 1, 2, 3 곱하기 누르고 그 다음에 다시 예를 들어 5, 6, 7를 입력을 했으면 입력한 5, 6, 7은 여기 리절트 레이블에 들어있겠죠. 그래서 리절트 레이블에 있는 값을 가져오면 됩니다. 계산을 해야 되니까 숫자로 바꿔서 가져와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뭐 구현하는 방법 뭐 수십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라스트 넘버라고 했으니까 얘는 new 넘버라고 해주죠. 자, new 넘버에다가 저 리절트 레이블에 있는 값을 더블형으로 바꿔서 저장을 해둘 거거든요. 사실은 뭐죠? 여기 한 거랑 똑같죠. 그냥 복사를 하겠습니다. 똑같다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대신에 뭐죠? 라스트 넘버에다가 지금 레이블에 있는 값을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뉴 넘버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죠. 자, 뉴 넘버에 5, 6, 7이 저장되어 있고 라스트 넘버에 1, 2, 3이 저장되어 있고 셀렉티드 오퍼레이터에 곱하기가 저장되어 있어요. 다 끝났죠. 이제 조립해서 동작하도록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일거용을 사용할 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스위치문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셀렉티드 오퍼레이터가 뭐냐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하도록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셀렉티드 오퍼레이터가 에디션이면 뭐 두 개를 더해줘야 되죠? 심플 매스에 add를 어쨌든 부를 건데 뭐죠? 라스트 넘버와 뉴 넘버를 계산을 해주면 될 겁니다. 자, 계산된 결과 어딘가에 저장해둬야 될 거고 저는 리절트라는 데다가 저장을 해둘 거고 이 리절트를 선언을 해줘야지 되겠죠. 뒤쪽에서 할 거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줍시다. 케이스 뭐 잘못 썼나? 땡땡. 아, 그쵸. 여기 브레이크 집어넣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selected operator 뭐죠? subtraction. 그쵸. 비슷하니까 얘도 그냥 복사 붙여넣기로 쭉쭉쭉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subtraction, multiplication, 디비전.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다른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굳이 뭐 저건 없을 것 같아요. 디폴트 케이스를 만들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이 정도 이렇게 해주면은 아마 오류 없이 잘 동작할 것 같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들었는데 뭔가 여기에 다른 값이 들어가 있을 경우가 생긴다에 대해서 처리를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좋아요. 계산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이 리절트에 담겨 있는 계산 결과를 다시 화면에 보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리절트 레이블의 컨텐츠를 이제 아까 저기 리절트 값을 스트링으로 바꿔서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리절트 지금 스코프가 되는데 여기서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지금 if문이 들어가 있죠. C샵에서 이런 거를 되게 엄격하게 계산이 아니라 판단을 해주거든요. 자, 뭐냐면은 우리가 뭐 당연히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숫자를 입력을 했으면은 리절트 레이블에 있는 컨텐츠를 더블형 뉴 넘버에다가 저장을 하는데 변환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지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트라이 파스를 사용을 해서 여기 if문에 넣어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리절트에 초기화를 하지 않고 여기다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초기화되지 않은 값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를 아예 막아놨어요. 이렇게 불안정한 코드는 짜지 말아라 라고. 그래서 최소한 여기서 우리가 동작을 하게 하려면 얘를 초기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 초기화를 시켜주게 되면 뭐죠? 혹시라도 잘못돼서 뭔가 잘못된 문자가 들어가 있어서 뉴 넘버를 제대로 저장을 하지 못했을 때에도 이 화면에는 0이라는 숫자는 0이라는 문자는 보여줄 수 있도록 이게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C샵에서 오케이 이건 이제 괜찮다 하고 이제 컴파일 오류를 없애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까 얘가 안 돼 있을 때 왜 빨간 줄이 뜨는지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해되시죠? 네. 좋습니다. 다 만들었네요. 네, 계산기 끝났어요. 그래서 뭐 아까 했던 대로 1, 2, 3 곱하기 5, 6, 7 이꼴 해보면은 이렇게 잘 계산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더블형으로 변환을 해줬기 때문에 점을 집어넣어서 실수로 만들어 가지고 곱하기 뭐 2, 3.56 해도 잘 계산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네, 여기까지가 계산기의 핵심 기능 구현이었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뭐 모르겠네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XAML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아직 몇 개 더 남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 XAML이라는 문법을 여러분들이 직접 써서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봤고 내가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어떻게 동작하게 해야 하는지를 설계를 해서 이벤트 핸들러를 추가를 해서 로직을 여기다가 구현을 해가지고 만드는 이 과정을 한번 체험을 해보시는 게 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강의 자료와 별도로 이런 실습을 하나 더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할 거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런 거죠. 자, N2 지금 요거 문제라는 거 아실 텐데 실행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1, 2, 3에다가 0을 곱하면 0이 잘 나옵니다. 지금 뭐 이게 안 변해서 제대로 나왔는지 확인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런 것도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들 스스로 좀 개선을 해보셔도 좋거든요. 네, 이건 괜찮아요. 괜찮은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1, 2, 3에다가 나누기 0을 해보면 이렇게 무한대 표시가 나옵니다. 자, 무한대 표시가 뭐 나오는 상태가 별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근데 윈도우 계산기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별로 특별히 확인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1, 2, 3 나누기 0 그쵸,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알려줍니다. 사실 0으로 나누는 거를 우리가 뭐 수학적으로는 이게 뭐 극한해서 뭐 리미트 지금 인피니트 이렇게 표시를 했지만은 우리가 계산기를 쓸 때 0으로 나누는 거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0으로 나눈 거는 무언가 사용자가 잘못 계산하고 있다는 것으로 간주를 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옳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면 안 되겠죠. 옳을 것 같아요. 이 계산기를 설계를 할 때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한 예외 처리 같은 거 추가적으로 집어 넣어주면 좋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피현산자 중에 뒤쪽에 오는 놈이 0이면은 N2가 0이면은 알려주는 거죠. 뭐 예전에는 메시지 박스에다가 구현을 했었는데 지금은 여기 심플 메시에 있으니까 그쵸, 심플 메시에 있으니까 메시지 박스로 접근을 하려면 코드가 복잡해져서 그렇게 했던 것 같네요. 그래서 그냥 메시지 박스로 보여줄 건데 메시지 박스 쓰려고 하니까 빨간 줄이 뜨죠. 왜 그러냐,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시죠?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점을 눌러서 네임스페이스 추가를 해주도록 할 거예요. 저 윈도우 계산기에서처럼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라고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 조건문에 걸렸을 때는 특별하게 뭔가를 반환해주지 않고, 특별하다기보다는 계산 결과를 반환해주지 않고 그냥 0으로 퉁쳐서 화면에 0이 나오도록, 그러니까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 박스가 뜨고 리절트 레이블 쪽에는 0이 표시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항상. 그래서 1, 2, 3 나누기 0은 하면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라고 뜨고
여기에는 그냥 0이 표시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거는 되게 대표적인 뭐라 그래야 되나, 어떤 undecided,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어떤 동작을 0으로 나누는 게 가장 대표적인 건데, 이런 것들을 일단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의미도 있고, 여기서는 요것도 있네요. 그래서 메시지 박스가 보시면은 다시 한번 12 나누기 0 하면은 이렇게 확인 버튼만 있잖아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메시지 박스를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인자로 캡션이라고 되어 있죠. 캡션을 추가적으로 달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잘못된 연산 이런 거 추가적으로 넣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자를 더 넣을 수 있는데 뭐냐면 메시지 박스에 집어넣을 버튼들을 또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여러분들 혹시 요거 지금 메시지 박스 버튼이라는 숫자가, 아니 문자가, 여러분들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테마를 저랑 다른 걸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이 스트링은 진한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 메시지 박스 버튼은 연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잘 보이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지금 저랑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얘랑 아마 다른 색깔로 표시가 되고 있을 겁니다. 자, 얘는 타입이죠. 타입이 이렇게 다 진한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연한 초록색은 아까 봤거든요. 어디에 있었냐? 여기 있었습니다. 그렇죠? 열거형이라는 거예요. 저 메시지 박스, 아이고 자꾸 다른 데서 갔는데, 죄송해요. 메시지 박스 버튼이라는 거 열거형이란 얘기고, 저 열거형 중에 무언가를 선택을 하려면 메시지 박스 버튼에 있는 점을 해보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뜹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오케이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메시지 박스 이미지가 있어요. 얘도 열거형이죠. 아이콘. 아까 메시지 박스 보면은 그냥 이렇게 네모난 거에 어쩌고 저쩌고 하고 확인 이렇게만 있었죠. 그거 말고 이 메시지 앞에 어떤 아이콘을 띄워줄 수 있거든요. 그 아이콘 뭐 쓸 수 있냐? 메시지 박스 이미지에 뭐 이런 것 여러 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궁금하시면 다 확인해 보시면 되고, 지금 적절한 거는 에러인 것 같네요.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기호로 표시를 해주는 거죠. 줄이 너무 기니까 이렇게 줄바꿈 해주고요. 자, 실행해 보면 12 하면 이렇게 뜬다는 거죠. 자, 요런 아이콘이 뜨고, 요 캡션에 잘못된 연산이라고 뜨고, 여기에 내가 입력한 메시지가 뜨고, OK니까 확인 버튼만 이렇게 있는 상태. 이렇게까지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별거 없었어요.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저런 예외 처리도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만들 때 생각을 하셔야 된다 라는 게 중요한 어떤 메시지가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끊도록 하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뭘 해볼 거냐. 여러분들, 제가 PPT를 안 띄워놨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계산기 시작할 때 우리가 만든 계산기 이렇게 생겼다고 봤을 때보다 지금 별로 안 이쁘죠? 다 회색이죠? 요거 바꾸는 거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